김수민의 뉴스 밑장 6일 지방선거는 사랑을 싣고 반갑다 친구야 편입니다. 네, 뉴스 밑장 김수민입니다.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니 천용길 기자하고 이창원 대표는 어디 갔냐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 낄 자리가 아닙니다. 네, 공직을 맡아보지 못한 자는 끼지 못하는 그런 자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2022년 지방선거 유망주 1차 선정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에 출마했던 3명의 후보, 울진의 무소속 도의원 후보, 장시원 후보, 그리고 안동의 녹색당 소속의 허승규 시의원 후보, 구미의 민주당의 어상훈 시의원 후보 이렇게 3명이 선정됐는데 이번에는 대구 편입니다. 대구에서 딴 사람이 아니라 제가 2010년 6.2 지방선거였어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때 동기로 당선되었던 분들이 이번에 세월이 12년이 지났는데도 또 나오셨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분들이고 또 이분들이 공직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공직자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김수민이 쏜다 300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아예 직접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인사해 주실 분 2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의원이셨죠? 네, 맞습니다. 네, 동구 의원이고 이제 전직 의원이신데 이번에 다시 입성을 노리는 진보당의 황순규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황순규 후보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이거 드릴 소리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것 같긴 하더라. 나중에 보니까 황순규 후보는 저하고 2010년 지방선거 때 같이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구미에서 황순규 후보는 대구 동구에서 당선이 됐고 그때 사실은 그 사진 촬영하고 공보물을 같은 기획사에 맡겼습니다. 같은 공장 출신이에요. 거의 다 똑같았었죠. 아 그런가요? 똑같았나? 예, 그때는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출마를 하셨고요. 네, 조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출마는 5번째가 되고요. 아, 네네. 네, 기초의원만 나왔던 게 아니고 중간에 총선으로 살짝 아, 네. 삐딱선을 탔다가 다시 이제 기초의원 후보로 도전하고 있고 원래는 신천동 효목동에서 당선이 됐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 선거는 좀 진짜 좀 잘해보고 싶다 마음을 더 담아가지고 네. 안심 3동, 안심 4동, 혁신동 동구 바 선거구에서 이제 네.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슬로건은 안심 맞춤 혁신 일꾼 황순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안심 3동 4동 네, 하고 혁신동. 네. 아, 동네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원래는 안심 3, 4동이라고 네. 하나의 동이었는데 네네. 대구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네. 신도심이 이제 생기게 되었죠. 네.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분동을 하게 되었고 음, 그 과정에서 3동, 4동 그리고 이제 독립적으로 혁신동까지 네. 이렇게 나뉘게 되었고 동구에서는 선거구로는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네네. 그래서 원래는 2인 선거구였는데 보니까 인구수로 봤을 때 저곳이 3인 선거구가 될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번에 3인 선거구로 또 바뀌기도 했습니다. 네.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정치 혁신으로 안심 마을을 만들자. 뭐 이렇게 슬로건을 잡아도 될 것 같네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쓰십시오. 갖다 쓰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제 오른쪽 요 화면 기준으로 왼쪽인가요? 네, 2번째 패널입니다. 대구에 삼선 기초의원이 있습니다. 오래 해드신 분이죠. 근데 제가 방송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3선 했던 분들 대구 경북 지역의 진보 성향 기초의원들은 4선까지 해라. 딴 데 나가지 말고 4선 해라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그런 기억이 나는데 김성년 현 수성구의회 의원께서 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네, 본인의 어떤 지역구라든지 또 네. 현재 선거에 대한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옆에 계신 2분하고 같이 2010년도에 같이 구의원으로 당선이 되었고요. 네, 다른 분들은 한번 하고 그만두시거나 떨어지시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운 좋게 계속 당선이 되어서 지금 3선 구의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선 구의원에 도전을 합니다. 수성구 의회 의원이고요. 지역은 고산 1, 2, 3동. 보통 우리 대구 사람들 얘기하는 시지 지역에 네네.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현재 이제 삼선의 현역 의원이다 보니 그런데도 하지만 이제 정의당 소속이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돼서 경험, 실력, 능력으로 비교해 달라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달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양파님이 이 정의당 소식 문의인데 엄정혜 의원은 경북이죠, 경산. 예, 경북 경산입니다. 도의원 나갔죠라고 질문이. 예, 맞습니다. 저 경북 경산시 의원으로 저하고 똑같이 2010년, 2014년, 네. 2018년 당선되신 엄정희 의원님은 이번에 도의원 강역 네. 의원으로 출마를 하셨고요. 한마디 더 하시죠. 왜 도의원으로? 고민을 예 하셨는데 네. 오히려 이제 저한테는 삼선하면 이제 또 한 단계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런 뭐 말씀들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고민을 좀 하셨는데 저보다는 이제 나이도 조금 있으시고 네.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이제 도의원을 도전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셔서 도의원 도전을 또 뭐 하셨고 또 네. 거기는 자기 지역구에 또 시의원 후보로 나오신 분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또 나오실 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도의원으로 도전하시고 다른 정의당 후보가 그 같은 지역의 시의원 후보로 이번에 출마를 하셔서 두 분이서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안동시의회의 이재갑 의원은 이번에 구선 도전한다던데. 네. 어마어마한 소식. 그냥 구선까지 하시죠. 이거 뭐 나쁩니까? 동네에서 좋은 일 하는데. 예. 유권자분들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정혜 의원 방금 얘기 나왔는데 사실 엄정혜 경산시의원까지 합쳐서 다 2010년 동기들이죠. 네, 맞습니다. 당선 동기들이고 2014년에 운명이 갈렸어요. 사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황순규 의원하고 같이 편을 먹고 얘기를 드리자면 운명이 갈린 핵심적인 원인이 뭐였느냐.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가 출마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갈렸다. 솔직히 저는 예. 그래서 출마한 지역들은 좀 떨어졌고 다 떨어졌죠. 그때 저를 포함해서 다 떨어졌고 안 한 지역은 되셨는데 야,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 때 제가 좀 그래도 안도했던 게 재선을 하면 삼선하는 건 좀 수월하구나. 그래서 네. 김성년 의원도 그렇고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보통 재선까지는 성공하신 분들은 그래도 삼선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성년 의원은 일단 삼선에 이루셨고 황순규 의원은 이제 재입성을 노리고 계십니다. 두 분이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사실 다른 당으로 출마를 하셨죠. 그랬어요. 예, 네. 제가 진보신당, 그렇죠. 저는 진보신당으로 출마했습니다. 김성년 의원은 진보신당으로, 황순규 의원은 민주노동당으로. 지금도 다른 당으로. 어쨌든 간에 네. 황순규 후보는 진보당, 네. 김성년 후보는 정의당. 근데 황순규 후보는 명함에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진보 단일 후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김성년 후보는 인기가 없으신가요?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에 인기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굳이 안 하려도 굳이 안 하셔도 진보 된다? 단일 후보는 맞습니다. 진보 예. 단일 후보 맞아요. 네, 맞는데 네. 굳이 안 하려도 네. 김성년은 네. 진보 네. 쪽이다라는 네. 게 인지가 되는 네. 사람이니까 굳이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옆에서 거들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저렇게라도 해야지. 아하. 진보 중에 저런 아도 있구나. 네네. 라고 인지가 되는 관계로 절박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함을 두 종류로 파시죠. 네, 진보 쪽을 결집을 위해서 진보 단일 후보를 큼지막하게 쓴 명함과 그다음에 보수 성향 유권자를 위해 당명을 날려버린 안 그래도 한 세 종류로 준비해놨어요. 명함을. 네네. 네. 그렇습니까? 네, 원래 네. 명함은 굉장히 여러 종으로 이제 준비를 그렇죠. 하죠 후보들이. 네. 예전에 이제 대구는 아니고 다른 지역의 어떤 정의당인가 노동당의 후보가 명함에 당명을 안 넣어가지고 굉장한 논쟁을 일으킨 그랬어요?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선이 되셨어요. 당선이 되셨고 사실은 이번에도 출마를 하셨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뭐 선거 전략 전술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일단 두 분 그 선거 구도를 좀 짚어보죠. 각자 계시는 아까 살짝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네네. 다른 후보로는 누가 출마했고 몇 인 선거구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진보당 황순규 후보부터. 네네.
원래는 2인 선거구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중간에 어쨌든 3인 선거구로 바뀌게 되었고요. 아하. 근데 뭐 2인이든 3인이든 저는 출마를 원래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까 네네. 2월 18일이었나요? 그 예비 후보 등록 첫날이었는데 네. 그날 등록을 했어요. 하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80일 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 다른 후보들은 최근에 확정이 되고 이제서야 움직이고 계셔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구도가 짜졌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보통 3명 뽑는 지역구에 3분을 다 공천하시는데 네. 2명만 공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가압은 나번으로 했고 그것도 이렇게 되면 보통 나번에다가 재선 3선 의원을 배치하는데 오히려 이제 가번에다가 3선 의원을 배치해서 네. 이건 무슨 구도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 강한 후보를 앞순위로 네, 가번으로 그렇죠. 배치했다. 그렇게 했고 이제 공천 못 받으신 분은 무소속 출마하셨고 네. 민주당은 또 이번에 대구에서 특히나 공천 관련해서 좀 분란이 많았었는데 예예. 거기에서도 현역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시고 네. 이제 새로운 청년 후보가 이제 공천을 받으셔서 등록을 하셨죠. 그래서 국민의힘 계열로 해서 3명, 민주당 계열로 해서 2명, 네. 그리고 저까지 해서 6명이 경합을 펼치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아, 네, 이거 조금 묘한 구도가 됐네요. 그렇죠. 예. 그 국민의힘에서 준비를 하다가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네. 민주당 쪽에서도 현역 현역 의원이 무소속으로. 네. 이 무소속 후보가 어느 표를 더 잠식할 거냐? 이거는 사실 해봐야 아는. 맞습니다. 네. 네. 무소속이라고 뭐 민주당 출신 무소속이라고 해서 민주당 표만 왕창 잠식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혹은 국민의힘 또 그러면 괜찮은데 또 이제 제3쪽 그렇죠. 표밭을 갉아먹을 우려가 있어서. 근데 그래도 이제 황순규 후보는 이제 동네에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셨고, 예, 독자적인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미미하죠. 네. 혹시 뭐 지역구를 옮기는 거에 따라서 네. 좀 혹시 옮기신 게 언제 옮기신 거죠? 이사는 1년 전에 했고 활동은 한 2년 전부터 넘어와서 지역에서 이제 뭐 쓰레기 줍기도 하고 네네. 뭐 어쨌든 자주 보여야 되니까 네. 뭐 정치 활동도 일부러 이제 그쪽 동네에서 계속 하고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고 안심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네. 하셨네요. 이거는 이제 애들 커가는 거에 따라 가지고 네. 예전에 2010년에 당선됐을 때는 갓 결혼해서 네네.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근데 이제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하게 되고 네네.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니 이거 위원장 하세요라고 해서 위원장이 되었고 아직 애가 중학생은 아닌데 이제 안심중학교 운영위원을 모집한다 지역위원을 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응모를 드리니 그래서 저는 위원만 해도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께서 위원장 하세요라고 네. 해서 이번에 위원장이 됐어요. 음. 그래서 안심중학교 운영위원장이 어쨌든 동네에서는 명함 드렸을 때 뭐 네네. 딴 거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중학교 운영위원장이라 하는 게 동네 주민들한테는 회자가 좀 되시더라고요. 네. 2018년에 출마했던 지역하고 다른 지역인가요? 네, 그렇죠. 아, 그렇지만 어쨌든 뭐 또 지역이 바뀌었지만 정착해서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후보입니다. 대충 국민의힘에 한 명 제끼고 민주당 아니면은 무소속 몇 명 제끼면 들어가는 그림이겠네요. 그렇죠. 네. 낮게 잡으면 요즘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지역에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뭐 특히나 혁신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개표할 때도 국민의힘 측 개표 참관인들이 여기는 대구가 아니다라고 절규할 정도로 네. 이게 이제 득표수가 좀 달랐었거든요. 아. 대구와 기본적인 네. 다른 동네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15% 플러스 알파 네. 아무리 빠졌다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율이 있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이 어쨌든 그 정도로 해가지고 기본 간다라고 보면 나머지 후보들 득표율이 15% 밑에서도 당선될 수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국민의힘 가번 후보가 새로운 후보였으면 네. 표가 분산이 이제 적정하게 되면서 커트라인은 높아질 것 같았는데 네. 이제 3선 도전하시는 분이 가번까지 받으셨으니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는 그 후보 보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본인은 또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가번이 많이 받아가시고 뒤에 분이 받으실 표가 줄어들고 네.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점점 더 높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 이렇게 소문 같은 게 중요한데, 야,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2명은 당선 안 된다라고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가번을 찍든지 아니면 딴 후보를 찍든지 어차피 2명은 안 돼, 안 된다고 이렇게 좀 소문이 퍼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성년 정의당 후보 수성구에 네. 출마하셨는데 그 지역구
네. 예, 고산 1, 2, 3동은 구도가 어때요? 저도 2010년 제가 처음 당선될 때부터 네. 3인 선거구였고요. 네. 계속 3인이었나요? 예, 2010년 이후로는 계속 2006년에는 이제 달랐는데 네. 2010년 이후로 저희가 왜냐하면 저 고산 1, 3동이 원래 저 수성구에서 선거구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입니다. 물론 네. 이번에는 수성구리 그 중대 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이 되면서 넓어져서 그렇긴 한데 네네. 그 전에 이제 선거구 중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다 보니까 뭐 3인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뭐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 3인이었고요. 이번에 후보가 확 줄었습니다. 네. 총 5명, 저를 포함해서 5명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네. 원래 4명을 예상했는데 역시나 제가 지금까지 이 지역구에 4번 출마를 했는데 네. 무소속 중에 3번 출마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미리 그 예비후보 등록 때 안 하셨길래 이번엔 안 하시나 생각했는데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3번 출마해서 그 득표한 총 합을 해도 10%가 되지 않는 후보여서 3번 합쳐서. 예, 예. 네. 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시는 분은 아니라서 4명이서 싸워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1명, 그리고 국민의힘 2명,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서 1명 떨어뜨리는 네. 싸움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공천하면서 예를 들면 수성구 갑 같은 경우에 3인 선거구가 저희 선거구랑 범어 1사 한금 1, 2 나 선거구도 3인 선거구인데 네. 거기는 국민의힘이 3명을 3인 선거구인데 3명을 공천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저도 있고 이제 민주당 후보도 있다 보니까 아마 2명을 공천한 것 같고요. 후보구는 지금 국민의힘 2명의 후보 다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나번 후보는 시의원 공천 신청을 이번에 3번째 했는데 네. 계속 떨어진 거죠. 공천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로 다시 나오셔서 공천을 받아서 공직선거에 출마하신 건 처음이고 민주당 후보는 현역 의원이긴 한데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지금 자기 선거를 해본 적은 없어서 네. 세 분 다 선거는 사실 처음이라서 아직까지 별다른 이렇게 움직임이 뭐 물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특별한 이제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이제 대진은 짜여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두 후보도 다 처음. 선거는 처음 해보는 네. 거죠. 자기 네. 자기 선거는. 그러면은 4년 전에는 3명이 누구였나요? 당선된 사람이요? 네. 그때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었잖아요. 네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한 40%에서 45%까지 받은 그래서 1등을 한 지역도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민주당 후보가 34.5%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후보는 이번에 출마를 안 했어요? 그 후보가 한번 보셨을 건데 네. 예전에 그 자기를 공천했던 김부겸 장관을 네. 비판하면서 네. 탈당을 했고 한 반년 정도 무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네. 이번에 시의원 공천 신청을 했는데 컷오프가 됐고요. 네.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 2-가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네. 좌우 이렇게 3명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이번에 시의원 공천 신청을 하셔서 시의원 공천을 받았고 수성구는 5명의 시의원 선거구 중에 1명 다 무투표 당선이어서 네. 당선이 확정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역은 없는 상태. 네. 근데 어쩌면 그분, 그러니까 시의원으로 가시기로 한 분이 좀 오히려 김성년 의원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는 그분이 만약에 2-나 정도로 출마한 것보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버는 워낙 그 정당 지지자들이 많이 쏠리는 효과가 있는데 득표력이 있고 조직력이 있는 사람이 나번으로 가면 나번으로도 꽤 표가 간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보단 차라리 사라져 주시는 거죠. 딴 데로 가셔. 그렇죠. 나다는 이제 개인의 네. 인지도, 개인의 지지도 네. 여기에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 저는 지금 그러니까 1번 그리고 2-나 그리고 저 3번 네. 이 3명이서 싸워서 이제 2자리를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2-나 분이 가장 불리할 것 같네요. 일단. 네. 자, 그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번 선거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뭐 대구 지역의 진보 정당 후보를 아직까지 못 부르고 있다가 처음 부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오신 김에 대구에 출마하신 다른 후보들, 같은 당의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나마 누가 나왔다라고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혹시 정의당하고 진보당 동시 출마 지역도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동시 출마 지역은 없습니다. 아, 동시 출마 지역은 없고요. 네, 일단은 그러면 진보당부터 뭐 본인 말고 다른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 동을 정확히 동물 정확하게 말해요. 그럼 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구 정도나 뭐 시의원 있으면 시의원이라든지 뭐 다른 부문까지도 해서. 일단 저희는 이제 대구에 이번에 그 5인 선거구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 네네. 네, 수성에 네. 생겼나요? 수성구 마 선거구네요. 네. 보니까 수성 1에서 4가동. 예, 거긴 제가 더 잘 알죠. 예, 수성 1, 2, 3, 4가동 네. 그리고 중동, 상동, 두산동까지. 네. 동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잘 모르시죠? 예, 맞습니다. 대충 이야기하면 신천 가로 해가지고 수성구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렇게 되나요? 하여튼 음. 요 지역구가 5인 선거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이제 맞습니다. 급하게 좀 준비를 해서 미리부터 뭐 지역 사업을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원 중에서 5인 선거구면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 해서 지금 공공연대 노동조합에서 상근을 하고 있는 이용순이라는 후보가 네. 이번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네네. 그래서 5인 선거구라서 5등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5등은 쉽냐. 그래서 오늘 개소식 하는데 잠시 후에 가볼 건데 네. 수성구 마 선거구에 우리 이용순 후보가 출마했고요. 그리고 달성군에 이제 육아 구지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저희들 이제 조정훈 후보라고 조정훈. 네네네. 성함이 좀 낯익은데요. 그렇죠. 네. 출마를 자주 하셨죠. 네. 예전에 상신 브레이크 해고 노동자 하셨고 예, 예. 복직을 하셔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데 휴가를 내시고 지금 출마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당선되겠다라고 각오를 다지시고 집도 하여튼 뭐 이사도 진작에 하셨고 거기서부터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도 3인 선거구가 돼가지고 네. 희망을 좀 걸어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기초 의원으로 이렇게 3명만 출마를 했고요. 네. 비례대표 후보로는 그 방과후 강사 노동조합의 대구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진희 지부장님이 후보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시의원 비례대표. 네네네 네. 시의원 비례대표로 등록하셔가지고 이제 방과후 강사들의 권익 보호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그러면 진보당은 구의원 3명, 네네네. 시의원 비례대표 1명 네. 이렇게 출마를 하셨군요. 정의당은 대구 지역 선거. 예, 어떻습니까? 대구 지금 후보가 대구시장 후보가 네. 출마를 한민정 대구시당 위원장께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대구시의원 비례 출마를 했고 네. 지금 동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2년 전 총선에서 동구갑 후보로 나오셨던 양희 위원장님이 네. 시의원 비례대표 나오셨고요. 그리고 구의원 후보는 총 4명이 출마를 했는데 저 외에 이제 다른 3분 다 여성. 그러고 보니까 모든 후보자들이 저 빼고 다 여성이네요. 저희는 네. 북구에 2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은 백소현 북구을 위원장 겸 대구시당 환경위원장이신데 거기가 동천, 간음, 읍내동. 네. 이게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여기도 다 저희도 이제 다 3인 선거구인데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는데 네. 2010년, 2014년에 저희 정의당 의원을 지내셨던 이영재 위원장 지금은 이제 저희 중앙당 조직본부장으로 가 계시는데요. 이영재 위원장은 저희 시즌 1에도 한번 나오셨어요? 출연을 하셨죠. 거기 유민상 닮았다고. 그분 네, 그분- 시즌 1에 찾아보시면 그분 나옵니다. 지역구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좀 네. 이번에 조금 변경이 있긴 한데 그렇고 한 분은 이제 같은 북구에 이제 정유진 후보, 네. 저희 북구을 위원회 이제 여성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거기는 이제 구암 그 구구 태전 이동 이쪽으로 네. 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동구의 이마현 후보입니다. 원래 26세의 아주 젊은 후보고요. 지금 저희 대구시당 정의당 청년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옆에 계시는 우리 신천동 항순교 위원장이 지난번까지 의원을 하셨던 네. 신천 1, 2, 3, 4동까지 있죠. 네, 신천 1, 2, 3, 그리고 4. 효목 1, 2동 네. 3인 선거구인데 거기에 이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예전에 효목동에서 모임 하시던 봉사 모임에 네네. 초대해가지고 인사도 시켜드리고 네. 안 그래도 서로 도움을 도와야 준비하시면서 네. 황순규 우리 후보님 만나가지고 많은 네.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진보당하고 정의당은 대구에서 시 비례만 같이 냈고 그렇죠. 겹쳤고 네. 뭐 지역구는 겹치는 데 없고 네네네. 뭐 서로 간에 사실은 이 두 분 포함해서 지역사회 활동하시면서
잘 아시죠 서로. 그렇죠. 예.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 당 소속 당에 맞춰 가지고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지역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의당 당원인데 우리 지역에 진보당 후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정의당 쪽에 가서 막 다른 지역 가서 선거운동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진보정당 있는 후보. 예, 진보 단일 후보를 돕는 뭐 그게 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거기 예. 한 명만 더 붙이자면 어쨌든 저는 이제 동구니까 네네.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동구가 이번에 보면 이제 저희가 진보당으로 나왔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마현 후보가 정의당으로 네. 나왔고 이제 불로복무 방촌 동구 라하 선거구인데 여기는 또 녹색당 후보가 네네. 또 지역 후보로 나오셨어요. 네. 장정희 후보라고. 장정희. 네. 그래서 저희들 세 명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네. 하나씩 세 명이 네. 동구에 들어가면 그림 참 재밌겠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구 의회가 몇 석이죠 총? 한 명이 늘어가지고 이제 17석. 17석. 네. 17석에 3명 들어가면 뭐 흔들어 놓을 수 있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두 명이서도 흔들 수 있는데 3명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3명이 너무 똘똘 뭉쳐서 단체로 고립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3명이 각각의 이제 다른 당 그렇죠. 그 보수 성향이나 이쪽 무소속 포함해서 한 명씩을 더 포섭하는 걸로 해서 대여섯 명 정도로 교섭단체 비슷하게 꾸리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은 김성년 의원은 수성구는 의회가 몇 명이죠? 원래 지금 8대 의회까지 20명인데요. 네. 지역구 18명, 비례 2명인데 이번에 2명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시범 지역은 또 조정하면서 이제 비례대표가 한 명 늘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수성구에 그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을 하면서 한 석을 더 배정받아서 일시적으로 이거는 네. 장기적으로는 아닌데 그래서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늘어서 지금 22명이 됐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곽수진 님이 뭐 이렇게 손을 들어 보이는 제스처를 취하셨는데요. 곽수진 님은 그 서울 지역에 구의원 출마하신 분과 이름이 저희 같은데 당에 출마하신 분하고 이름은 같으신데 아마 그분인지 그분인 것 모르겠네요. 같습니다. 네, 일요일에 선거운동 하시다가 잠깐 쉬고 계신가 봅니다. 예. 장지역 참여연대 활동가가 아이고 선거 유 모두 얼굴이군요. 다들 많이 상했노 하셨습니다. 최근에 뭐 운동 이제 본선거는 아직 안 했죠. 19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이번 목요일부터. 예. 뭐 선거운동 예전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나갔던 2010년이나 일단 이때보다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된 게 제일 부럽다. 큰 거죠. 부럽군요. 네. 네. 그때는 누가 후원해 준다 그래도 어쩔 수가 예. 없었는데 이제는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돼가지고 근데 두 분이 후원에 두 분 다 개설하셨죠? 네. 네, 했습니다. 후원 계좌가 명함엔 없어가지고. 굳이 이제 명함은 보통 이제 네. 주민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예, 뭐 요거 선관위에 가니까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각 후보 후원 계좌 등록해놓고 글로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있던데 맞나요? 저희가 모르셨나요? 후원회나 회계 이런 거는 제 후보가 잘 모르는 네. 부럽습니다. 열심히 확인해 보도록 해가지고 저- 후원하라고. 저는 후보 출마했을 때 회계 책임자를 겸직했기 때문에 보통 1인 다역 아니었습니까? 네. 저희 때는 하여튼 제가 나갔을 때는 후원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네. 그 후원 한도가 있죠. 예, 선거 비용 제한액의 절반. 예, 네. 아직 안 찼죠. 예, 아직 안 예, 찼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당의 다른 후보님들하고 좀 약간 분산 투자해서 분산 투자. 혹시 뭐 대구 시당 차원의 후원회도 있나요? 그렇게는 없죠. 아, 네, 원래 중앙당으로 네. 하는 후원회가 있는 거고 네네. 이제 기초는 원래 없다가 이번에 생긴 거니까. 네네. 또 뭐 김성년 의원님은 선거운동 이런 게 좀 달라졌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실 아침 저녁 그리고 낮 시간에도 우리 보통 선거 나온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뭐 길바닥 쓸고 다닌다 이렇게 네. 표현하듯이 길바닥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만나는 게 인지도를 높이고 이렇게는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사실 표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과학적 증거는 없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고자를 만들고 뭐 물론 옛날부터 연고자 만들기 이런 건 있었는데 그렇게 사람들 아는 사람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연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수단으로 사실 선거운동을 요즘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코로나 방역이 지금은 좀 풀렸지만 네. 저는 2월 달부터 후보 등록을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선거법이 바뀌어서 예비 후보 등록 전에도 명함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예비 후보 등록 전에도 네네네. 출마 예정자라는 출마 예정자로. 아 진짜요? 네. 그게 언제부터 가능해요? 이번 선거 이번 선거부터요. 그러니까 네. 출마 예정자로서 명함을 돌리는 것이 정확하게 일자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네. 그 전에도 된다 그래서 명함을 준비했었어요. 2월 전에요. 네네네. 예비 후보 근데 등록 전에 가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전 같았으면 그 명함을 들고 네. 상가 방문부터 시작해서 네, 막 훑고 다녔을 건데 음. 밤에 나가봤는데 9시에 가게 문 닫고 10시에 문 닫는데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저 가게에 들어갔다가는 표 네. 붙이는 게 아니고 표가 떨어지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실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기간은 늘어났는데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었고 네. 최근까지도 이제 저녁에 상가 방문 가야겠다 마음 먹고 딱 나왔는데 저녁 7시 반인데 이제 그 유리창 닫고 계시더라고요. 손님이 네. 없어가지고. 네네. 근데 저 길을 내가 돌아다니는 게 이게 표가 되겠나. 길에서 인사나 드리자라고 네. 해서 예전과 다르게 상가 방문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선거운동 하면서 좀 느꼈던 게 본선거운동 기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선거 구도라는 게 포스터가 딱 붙으면서 어느 당에서 누가 나오냐 이게 딱 나올 때 유권자들이 이제 선택의 기준 이런 것들을 가동하기 시작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본선거 운동이 막판에 2주일 정도잖아요. 13일이고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본선거 너무 짧다 보니까 앞에 예비 운동을 막 해도 불이 잘 안 붙는. 맞습니다. 네. 이 주변의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사실 물으시는 게 네. 그래서 선거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이야?라고 네, 하시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은 예비 후보가 자기나 자기 배우자 혹은 자기 직계 가족 그리고 같이 다니는 사람 한 명이 명함을 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래봐야 이제 한계가 있고 또 큰 1, 2번 정당들이 공천을 하는 게 사실 매번 사실 이번엔 대선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지만 네. 매번 늦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자기도 공천 받는데 열을 올리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선거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벽보가 걸리고 현수막이 걸리고 유세차가 돌아다니고 막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복 입고 손 흔들고 이래야 이제 선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리고 선거 이렇게 보면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거의 본선거가 들어가서 결정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뭐 처음 나오는 후보자나 이런 분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예비후보 기간 이런 게 필요하지만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의 제대로 된 유권자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네. 사실은 이때 딱 돼야 유권자들도 이제 판단을 시작한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네. 그 대선이나 뭐 대구시장 선거 정도면 미디어에 자주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누가 나올지 이런 네. 게 관측이 되니까 구도가 유권자들 뇌리 속에도 잡히는데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포스터가 붙기 전까지는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어느 당에 뭐 또 후보를 안 내는 당도 있을 수 있고 뭐 무소속이 어떻게 몇 명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 변수인데 좀 그 전까지는 잘 가동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소수정당 후보가 대체로 연설이나 이게 더 강합니다. 다수정당 후보에 비해서 실력이 자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거의 모든 선거에서 소수정당 후보가 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하고 선거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노하우도 더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렇죠. 그거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은 몰라도 오히려 지방의원 선거는 13일로 되어 있는 본격 선거운동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옛날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추천하실 만한 분이라고 모셨는데요. 채팅창에 곽수진 님이 그 곽수진이 맞다고 자백을 하셨습니다. 곽수진 의원님 제 후원금 갔을 거예요. 확인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여기저기 다 할 수 없으니까 좀 고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곽수진 의원님은 의원님이래. 미리 의원님이라 부를까요? 곽수진 후보님은 제가 패친이기도 하고 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언급할 텐데 비영남권 김수민의 추천 후보들 중에 이제 저기 정의당 소속이죠. 관악의 이기중 의원이라고 예, 거기는 제가 후원하려고 했는데 후원 한도가 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기중
후보가 의원이죠. 이기종 의원이 다른 관악구 의원 후보를 대신 올려줬어요. 자기 거 다 채웠다고. 거기에 이제 곽수진 후보가 올라와 있어서 그쪽으로도 후원금을 소정의 후원금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추천 후보로 제가 모셔온 분들이라서 왜 추천하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때 뭘 했느냐 네. 만큼의 보증 수표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을 배틀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내가 의원 때 뭐 했다를 하나씩 네, 제일 자랑할 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한번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엔 김성현 재직 기간이 길었던 김성년 의원이 유리할 수 있으나 하나씩 꼽는 걸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시작은 일단 김성년 의원이 한번 해주시죠. 하나씩? 네, 그런가? 네, 하나씩. 이게 제일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이니까 내가 의원 재직 중에 했던 일 중에 이것을 가장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2010년 선거 때 저희 이제 고산 시지 지역이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서요. 근데 좀 큰 도서관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짓겠다라고 했고요. 그 뒤에 한 3년 뒤에 고선 도서관이 지어져서 지역 주민들께 아주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원래 또 정치인은 했는 일도 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한 일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열심히 뭐 제가 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래도 아유 뭐 네.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죠. 모든 일이 있으면 사실 네.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구의원도 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뭐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시비도 네네. 받고 국비도 받았으니까. 네. 그래도 근데 의정 보고서에는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동네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한 반은 고산 도서관은 구청장이 한 걸로 알고 계시고 네. 반은 김성년이 한 걸로 알고 계시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큰 도서관인가요? 네. 자, 일단은 첫 스타트를 끊어주셨고요. 황순규 전 의원의 나의 업적 탑. 큰 도서관 캐버리니까 작은 도서관 이야기는 뒤로 미라야겠다. 아니, 저는 도서관이 네. 규모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큰 도서관의 네. 맞불을 작은 도서관으로 네. 짚으시죠. 그때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 짓겠다라고 네. 공약을 했었고요. 네네. 근데 실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많았었죠. 네. 예산을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네. 구청장이 쓰는데 마침 이제 구청장 공약 사항 중에서도 도서관 짓겠다가 있어서 잘 됐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동구에 20개 넘는 동이 있는데 네. 어느 동부터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아하.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크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일단 자기 지역구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전략을 그렇게 네. 꼼꼼하게 세우지는 못했었는데 네. 구청장 판공비가 보고 싶어서 업무 추진비가 보고 싶다라는 게 발단이 되어서 네. 이제 집행부에서 먼저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도대체 왜 그러시냐. 그래서 그냥 보고 싶다. 업무 추진비 파헤칠 때요? 그렇죠. 네. 구청장 업무 추진비가 궁금하다 나는. 딜이 들어온 네, 거. 그냥 궁금할 뿐이었는데 도서관 어떻게 하지 딴 생각이었어요. 근데 네. 먼저 찾아오셔서 도대체 뭘 해드리면 네. 안 보고 지나가면 되겠냐. 그래서 그럼 뭐 나중에 보면 되니까. 네. 그럼 전 동네 도서관부터 짓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하니 이제 순서가 앞선번으로 많이 땡겨졌었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지역구의 동이 5개 동이었는데 네. 임기 끝나기 전에 한 군데 빼고는 다 만들어졌었어요. 네. 4년 만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제일 눈에 띄는 실적이라 그러면 그게 제일 실적이지 않을까. 네. 작은 도서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네. 뭐 사실 김성년 의원님도 그런 걸 중요 공약으로 하시고 또 하신 것도 있을 거고. 네네. 네. 그래서 그 업무 추진비는 그래도 터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터트릴 거 있나 싶어서 그냥 살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달라고만 했을 네, 뿐인데. 그렇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네. 그때가 2010년이었잖아요. 네, 네. 당시에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민주노동당 그러면 대화가 안 통하고 뭔가 빨간띠 두르고 네. 뭐 집회부터 하지 않을까라는 네, 네. 이 선입견이 너무나 강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네. 들어오자마자 업무 추진 자료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이제 서로 상상하는 게 달랐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공무원들이 긴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김성년 의원도 처음에 되실 때 동일했던 부분이죠. 예, 예. 차라리 괜히 쫄고 막. 그때 황순규 의원님은 민주노동당이었잖아요. 네. 그래도 민주노동당은 그때 국회의원도 있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도권에 있다라고 그래도 저 공무원들이든 네. 사람들이 익히 들어본 당이죠. 저도 그 전에 저 2006년에는 민주노동당으로 출마를 한 번 네, 했었는데요. 네. 저는 진보신당 소속이었고 네. 당시에 진보신당의 대구 지지율이 한 0.4% 5%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당도 네. 어디 들어보지 못했고 네. 그때 당시에 빨간색은 국힘이 아니라 저희가 쓰고 있을 때였고 그때는 진보신당이 빨간색이었죠. 그리고 나이도 물론 이제 항순규 의원이 저보다 나이가 더 적었지만 만 32살에 앳된 이제 의원이라는 네. 뭐 친구가 의원이라고 들어오는데 그 나중에 누가 저 출입 기자가 얘기해 주던데 뭐 공무원들도 얘기하고 뭐 머리에 뿔난 사람이 뭐 들어오는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예. 네. 다 똑같았을 겁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아, 들어갔고 민주노동당 한 명 의원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죠, 분위기가. 그리고 뭐 살짝 질문한 건데 미리 쫀다거나 공무원이. 근데 저는 더 골 때리는 게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제가 무소속이었거든요, 처음에. 무소속이라 그래서 민노당보다는 좀 온건할 줄 알았고 나중에 보니까 더 심하다고. 아, 민주당 의원보다 네, 민노당 의원보다 김수미 더 심하다고. 네, 오죽하면은 나중에 구미에서 구미의 보수 진영에서 무슨 소문이 돌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문인데 통합진보당 배후에 녹색당이 있다는. 내가 어떻게 통진당의 배후가 됩니까?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공무원 분들이 오히려 겪어보면 네. 진보정당 의원들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진보정당 의원들은 공무원은 노동자라는 인식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네. 네. 최소한 억지는 안 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문제가 사실 문제 있는 거 파헤치는 것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싶은 걸 빨리 걸러냅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것저것 다 건드려 가지고 비합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왜냐하면 문제가 터지는 게 있으면 걸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도를 조절을 하는 게 오히려 진보정당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진보정당 의원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두 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2라운드 업적 2라운드로 가겠습니다. 1라운드는 도서관으로 간판 붙으셨는데요. 네, 2라운드는 황순규 전 의원님 먼저 해주실까요? 2라운드 이야기하면 저는 일단 그 청소 용역 노동자들 네. 그 처우 개선을 했던 건데 이거 나하고 같은 거다. 네, 이게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네. 그 일하시는 분이 네. 이게 너무 열악하고 급여가 얼마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원가 산정할 때는 급여가 200만 원 정도 좀 해가지고 나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네. 실제 들은 이야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 분한테 월급 명세서나 이런 자료를 다 받아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청에 용역 계약할 때는 샤워실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고 다 있다라고 돼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수도꼭지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미리 다 찍어두고 네.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끝낸 다음에 질의를 던지기 시작했죠. 네. 계약 조건에 샤워실이 있어야 되는데 있느냐, 목욕비가 지급되느냐, 네. 샤워실이 있다, 없는 것은 목욕비를 지급한다. 그러냐고 그러면 이 사진은 도대체 뭐냐, 네. 이게 샤워실이냐,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집행부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환경 개선까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대표적으로 그 노동자들이 해주신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당시에 잠시 야간 근로 안 하고 주간 근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버지 제사에 몇 년 만에 가볼 수 있었다라는 것하고 네. 처음으로 월급 한 200만 원 받아봤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이번에 선거 나온다 그럴 때도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찾아와주고 계세요. 그때 네. 인연으로 해가지고 네. 그게 실적 중에서는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김성년의 저 원래 업적은? 두 번째 딴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소 얘기하셔가지고 이건 사실 노동에는 노동으로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지만 진보정당에 의원하셨던 분들은 다 한 번씩 건드려봤던 뭐 해봤던 일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저도 청소 용역 그 청사나 여기 이제 용역 그 노동자 그리고 우리 저 환경미화 하시는 또 쓰레기 수거 하시는 사실은 이제 청소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관련되어 있는 노동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소속은 다 다를지라도. 네. 제 기억하면 다른 분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매년 그 청소 그 수거 그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사실 다양하게 있는데 몇 군데 사실 지역이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같은 업체에서만 하고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매년 이날 한 번인가요? 원가 산정해서 사실 거기에 맞춰서 주는데 보면 직접 노무비 해서 이렇게 그 인건비로 나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고 그렇죠. 간접 노무비 그리고 관리비 뭐 이렇게 해서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해서 시정 조치하고 그 노무비가 기본적으로 원가 산정해서 그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 단가 있잖아요. 노무비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한 것 그리고 청사 용역 청소하시는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너무 노후가 쉬시는 공간이 너무 노후가 돼 있고 안 돼 있다고 해서 행감 때 다른 의원들 국민의힘 이런 의원들하고 같이 갔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시죠. 다른 분들이 직접 보니까 저보다 더 붕괴하시는 거지.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싹 이제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수제 로봇님이 공공도서관 많은 건 좋은데 신청 도서가 너무 중복되고 자료 활용을 너무 못함. 연속 간행물은 1년 되면 없애버리고 DVD도 좋은 거 많은데 아는 사람만 찾아보는 방식이라고 이제 현재 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상에 이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운영을 개선하는 것도 이제 기초의원의 임무일 것이고 네. 이왕이면은 그 도서관을 지어 보신 분들이 운영도 잘 개선하시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얘기와 이제 두 번째 어떤 그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노동자, 공공부문 노동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업적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요. 네, 누가 먼저? 뭐 주거문일 박근이니까 김성현 김성년 의원이 네. 마지막 하나다. 본인의 그 주요 아이템 중에 일단 노동 도서관 쓰셨으니까. 네. 그러면 저는 삼선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수성구회가 이제 그 전에 20명이었는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구성이 대부분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당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전 초선 때 이제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을 했었고요. 재선 때 의회 부의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진보신당이라고 해서 뿔 달린 사람 아니냐 일 거다라는 상상을 했듯이 처음에는 공무원도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젊은 또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당의 의원이 돼서 또 의원인데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사실 걱정이 있는데 물론 할 말은 하되 아까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사실은 공무원들이 노동자라는 인식이 사실 강하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나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노동자로서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대우나 처우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할 때도 있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말이 통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동료 의원들 당은 다르지만 동료 의원들하고 좀 이렇게 그분들을 이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사실 좀 많이 거치다 보니 그런 자리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의회에서 그 정도 이제 비중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 이런 말씀. 부의장이 업적이라는 거군요. 아니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가기까지의 부의장 근데 그 부의장이 되신 게 아마 이런 스토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그때 국민의힘 부의장 언제 하셨죠? 2014년 18년 사이 하셨나요? 네, 2016년에 했죠. 그 대선 때. 네, 대선 후반기 때.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의석이 국민의힘일 때 국민의힘이 너무 다수파다 보면 대구 경북에서 자기들끼리 의장 선거 때 싸우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잡고 부의장이 되셨나요? 국민의힘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나요? 자유한국당 그때는 새누리당. 그때 다툼도 사실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능력이 있으니까 당선되는 게 본인 한 표 아니에요?
본인 한 표로 부의장 되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어. 자기 한 표를 가지고 네.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는 네. 계승 보트를 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네. 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 정의당 역사에서도 대구시 정치에서 대구 서구의회 의원을 하셨던 장태수 의원, 지금 대변인이신가요? 정의당 대변인. 예, 중앙당 대변인. 중앙에 지금 서울에 가 계신데 장태수 의원이 대표적으로 자기 한 표로 부의장직을 거머쥐신 분입니다.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게 가능했다면 했을 거니까요. 네, 구미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구미에 무소속인데 자기 표 한 표로 부의장이 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래도 이제 이왕에 부의장 되셨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의회 운영상에 뭐 바뀐 점이 있었다. 내가 뭐 위원장 또 하셨나요? 상임위원장? 네, 상임위원장 초선 때 운영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의회 운영위원장과 부의장을 하면서 의회 운영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 정도를 좀 더 말씀을 해주셔야 업적이 되지 않을까. 네. 의회 운영이 어떻게 바뀌었냐. 네. 근데 이거 다 하셨던 건데. 예. 일단 저는 의회 운영 제가 우리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노회찬 국회의원이 되시고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그 회의장의 명패를 한글로 바꾸셨잖아요. 예. 다른 데 다 바꾸셨겠지만 예. 수성구에서는 이제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바꾸었고요. 그리고 그 운영위원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이 의원들의 이제 선거를 진행하는데 그 전에는 거기도 아마 구미도 그랬었죠. 교황식 선출 방식, 네. 이름 적어내는 네. 방식을 이제 후보 등록을 다 해서 정견 발표하고 이틀 전에 후보 등록하고 그럼 왜냐하면 1시간 전에 후보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그렇죠. 네. 네. 들어갔는데 누가 후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바꾼 거 뭐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황송규 전 의원의 업적은 저는 위원장 이런 건 안 해가지고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그런 거는 했죠. 했습니까? 그런 거는 예결특위 위원장도 하셨어요? 결산검사 대표는 했었고. 결산검사 대표도 초선 때 하셨잖아. 네. 결산검사위원 의원 한 명이 들어가는데 네. 마지막에 제가 들어갈 차례였거든요. 음. 근데 민주당 의원이 빠득빠득 애를 막 그걸 기를 써가지고 제가 못하게 그거 하면 좀 짭짤하게 저 수당이 좀 수당도 좀 나오고, 들어오죠. 그거 선거 운동할 때 못했을 수 있는데 짧은 기간에 부득부득 못하게 돈이 그걸 좀 막더니 그분이 또 저희 지역구로 출마를 하셨어요. 네. 결산검사 대표를 했는 게 거의 후반기 때였죠. 그 후반기 의장단 선거 끝나고 네네. 뭐 운영위원장 이제 뭐 도전을 해볼까 생각도 있었는데 워낙 팽팽한 구도여서 네. 그 당시에 동구회가 16명이었는데 네. 8대8 동률이 나오면 연장자가 의장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미 줄 세우기가 끝났는데 네. 저 혼자 진짜 줄이 없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새벽 3시, 4시까지 집 앞에 찾아오신 분도 있었는데 꼭 네.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지지해달라. 네. 그래서 피곤해서 거의 뭐 며칠을 집에 안 들어가고 이러기도 했어요. 네네. 결국 하여튼 한 표 찍어준 데가 이제 의장이 돼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결산검사 대표도 결산검사 한 번은 들어가 봐야 되는데 네네. 라고 했을 때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뭐 한 표로 결산검사. 그렇죠. 뭐 한글 뭐 병표 바꾸고 이거는 네. 뭐 의회 운영위원장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의원님들 이거 나는 모르겠는데 네. 다 이해가 되시냐고 문서도 그렇고 명패도 그렇고 다들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한글로 써라 합시다. 음. 다들 끄덕끄덕 하셔가지고 부원하게 바꿀 수가 있었고. 근데 그거 말고 뭐 다른 업적을 하실 생각 없나요? 그거 말고 다른 업적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발품을 많이 팔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 네. 어린이 공원 관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린이 공원 관리조래요? 네, 어린이 공원 놀이터죠. 네네.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될 역할은 다 있는데 네. 이게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해놓다 보니까 네. 관리부서에서 이제 이게 명확하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네 놀이터를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네. 돌아다녀 보니까 그 낙서도 많고 욕설도 많고 훼손된 시설도 많고 항상 후순위에 밀려 있던 거를 이제 그런 사진들을 다 준비해서 구정 네. 질문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주민들 서명 받아서 조례 발의까지 해버리니까 지금은 가면 공원들이 정말 깨끗해져 있어요. 놀이터하고 네. 낙서도 없고 모두 깨끗하게 10년 전의 일인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신도심에는 보통 그 어린이 놀이터 공원 다 만들거든요. 네. 근데 또 황당한 게 가보니까 예쁘게는 만들어놨는데 네. 다치거나 긴급 상황 발생하면 연락 주세요까지만 있는데
전화번호가 없더라고요. 이건 뭐지? 옛날 만든 거는 낡았어도 전화번호하고 담당 부서 안내는 다 돼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게 안 돼 있어서 이제 또 개선 요청은 그냥 얼마 전에 했어요. 후보 활동하면서 하니까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성에는 안 차지만 전화번호가 어쨌든 뭐 코팅지로라도 붙여가지고 네. 개선된 거를 봐가지고 어린이 공원 놀이터 관리 조례 만들었던 실적 네네. 이거는 꼭 꼽고 싶네요. 네. 그건 그 조례는 사실 이렇게 서류 작업이나 네. 앉아서 하는 작업이 아니었던 거죠. 발로 만든 조례였다라고 네네네. 하는 거. 네. 이 두 분이 업적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좀 조금 뭐 축약해서 이번 선거에서 내가 이걸 이루겠다. 지금까지 이런 업적이 있었는데 못한 부분이나 새로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돼서 이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공약을 좀 대표적인 걸 좀 소개를 해주시죠. 김성년 의원 먼저 하실까요? 예,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리다가 그 했는 것 중에 세 번째 했는 거를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왜냐면 오늘 저 들으시는 분들은 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오늘 초대되면서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는지 전혀 듣지 못하고 왔습니다. 네. 뭐 뻔하지 아마 않습니까? 예, 현역을 해봤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알아서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못 들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하고 네.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지역에서는 그 제가 내세운 것 중에 2014년에 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지역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이 많은데 청소년 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이제 뭐 한금동 그리고 법물동 이쪽에는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청소년 그 문화 시설을 그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작년 연말에 이제 개관을 했고요. 네.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생활체육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실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센터를 그때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후년에 저희 이제 지역구에 저희 수성구 구민운동장이 범어동에 있긴 한데요. 네. 잘 활용이 안 돼서 저희 동네 이제 제2구민운동장을 이제 완공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야구장, 축구장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단계적으로 거기가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이후에 이후에 이제 그 구민운동장이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실내 생활체육센터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그때 이제 집행부에서 같이 이야기를 좀 했던 거라서 그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가서 뭘 할 것이냐, 뭘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데 사실 제가 그 가장 의원을 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집행부 공무원들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뭐 다 똑같으실 것 같은데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사실 더 집중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역할을 더 충실하겠다는 것 한 가지와 함께 구단위 자치구단위는 사실 노동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안정자금 이런 걸로만 사실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1인 혹은 특수고용으로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네. 그 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네. 하는 거 네. 이제 지원하는 부분 이게 사실은 이제 구단위에서 사실 잘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조례를 만들거나 해서 하겠다라는 그리고 구단위가 또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사실 시대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는 게 기후위기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으로는 사실 구청장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하거나 대구시에서 하는 걸 따온 거는 많지만 구에서 뭔가를 하는 건 사실 부족해서 네. 그런 쪽에 어떤 세부적인 사업들 지금 공약집에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데 좀 더 집중하겠다 이런 약속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네. 황순규 네. 전 의원께서는 이번에 주요 공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어쨌든 이제 주요하게 연을 맺고 계신 분들이 학부모 분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네. 아이들 통학로 관련해서 일단 대표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통학로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실버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아침에 교통 서시는 어르신들이 나오시고 네. 아니면 학부모들이 봉사로 하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구청의 사업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통학로 환경 개선 관련해 가지고 구조물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는 이제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네. 교통 안전을 지키는 이런 이제 지킴이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봉사의 영역, 네. 노인 일자리 영역으로 맡겨져 있어 가지고 음. 교통 안전 지킴이 배치를 이제 구청 사업으로 좀 땡기자. 네. 그렇게 해서 좀 책임 있게 진행하자.
라는 것을 갖다가 첫 번째로 걸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노동이 되었든 생태가 됐든 뭐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과 결산의 맥을 잡아야지 네. 이제 이게 또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작년에 어쨌든 진보당에서 주민대회 형태로 이제 결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에도 2020년 결산 기준으로 잉여금이 840억이었고 네. 5년 평균 640억이었죠. 물론 이제 제로섬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게 100억이든 200억이든 간에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라면 주민 참여를 10억 단위 이렇게 묶어둘 것이 아니라 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고 현안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있죠. 네. 뭐 두 분의 약속은 일단 두 분이 예전에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공허한 약속이 아닌 것으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진짜 지방선거는 동시지방선거고 여러 부문에 걸쳐서 치러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볼 게 많은데 저는 아마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또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을 포함한 이분들의 당락을 계속해서 아마 보지 않을까 틈나는 대로 계속해서 보지 않을까 싶고 뉴스민도 그날 개표 방송을 한다면 네, 이 두 분의 지역구를 포함한 이쪽을 주로 조명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간절하게 저는 당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네,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좀 독특한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 두 분은 언제 처음 아시게 됐습니까? 김성년과 황순규는 언제 처음? 지금은 사실 2010년 이후로는 같은 당을 한 적이 없죠.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처음에는 같은 당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을 저는 2003년에 입당을 했고 네. 황순규 저도 그 언저리 예, 음. 둘 다 학생 때였던 걸로. 네네. 전 2001년이구나. 학생 때였고요. 그 학생 때 만났습니다. 학생 때 그때 대구에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이제 전국적으로 만들고 학생 조직이죠. 만들고 있을 때였는데 저는 영남대였고 저는 우리 경북대. 황순규 의원은 경북대여서 제가 그때 영남대 학생위원장을 했었고 제가 황순규 경북대 의원은 학생위원장. 학생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됐죠. 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네. 자기 자랑 말고 상대가 이런 사람이다. 네, 추천의 변을 이거 미리 이거 정말-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추천할 게 없나요? 없어가지고 아니지. 없어가지고 이거는 아니, 미리 생각을 말 해 나와야 잘못하면- 되는데 내 거는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 누가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한 사람이 좀 못해도 일단 현역 의원이 준비하지 않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처음 안 게 저도 20대였고 네. 한순규 의원도 아마 20대였으니까 벌써 정말 오래됐죠. 예. 그 오랜 기간 사실 또 같은 당이 아니긴 했지만 지금의 정의당 그 진보당이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서로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이렇지만 네. 대구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서 서로 간에 관계가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 간에도 그러는데요. 황순규 의원은 그 전부터 알고 지내기도 했고 2010년에 같이 의원을 하면서 동구 수성구 있으면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해서 딱 보기에도 저도 그렇지만 이게 참 넓잖아요. 네. 마음도 넓고요. 최고가 네. 그리고 진득한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고 거기다가 의원할 때나 이후에 보면 그 굉장히 세밀해요. 네네. 디테일해서 노동자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뭐 교통 부분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하나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추진하는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서 동구에도 제가 이제 뭐 공무원들 중에 아는 분들 있잖아요. 있으니까 사실 뭐 진보당이어서 그 전에 민중당이어서 뭐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아니라 이제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런 사람은 들어와야 되는데라는 얘기를 그래도 나름 이제 젊은 공무원들 그런 얘기 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황순규 네. 전 의원이 보는 김성년 의원. 시간을 벌었으니까 축약해서 네. 우리 김성년 의원님은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 없이 강하다. 네, 딴 게 아니고 누구는 보면 이제 밖으로 시끄러운 일을 많이 하려 그러거든요. 네. 폰하게 티나게. 네네. 근데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실속 있게 실적은 다 잘 읽어 놓으셨어요. 삼성까지 가신 것도 그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네. 단순히 밖에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슈 파이팅만 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건데 네. 정말 소리 없이 강한 음. 분이 바로 우리 김성현 의원님이시다. 네. 그래서 어디 그냥 특히나 수성 구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 대구 경북에도 좀 그런 정치인들 있잖아요. 요란한 빈수레 스타일들. 우리가 사실 천 기자랑 저하고 다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정치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구에도 굉장히 진득하고 꾸준하게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정치인들 가운데 두 분을 일단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국의 지방자치가 있지만 뭐 각 지역마다 제도나 문화에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서 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배웁니다. 저도 의정 활동할 때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 보고 많이 배웠었는데 그 스승들 중에 저한테도 스승들 중에 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 황순규 전 의원과 김성년 의원은 저에게도 스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잘 돼가지고 이번 지방선거 끝에 카네이션을 달게 되기를 간곡하게 열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네, 오늘 그 채팅창에 혜진 로빈슨님이 긴 시간 뜻있게 시청했어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제 로봇님이 아까 이 두 분의 인연 얘기하면서 아이고 그 청춘들이 어느새 중년이 돼버린 하셨는데요. 중년 아니고 작년, 네, 작년 정도로 작년 정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문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짜에 나오는 아수라 발발타로 네, 같이 외치면서 두 분 또 선거운동의 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수라 발발타. 고맙습니다.